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수원 장화문 인근에 한 개인의 삶과 발품으로 꾸려진 인문독서 공동체가 있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수원 마을미디어 진로맘팀 박은영, 한미경 씨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수원에 규모가 꽤 큰 인문독서 공동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름이 책꽂이?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곳인가요? 네, 책꽂이은 거리의 인문학자로 불리는 최준영 작가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책꽂이은 온라인 독서 공동체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책꽂이 밴드 1,350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고요. 대구, 부산, 부평, 속초, 순천, 여주, 평택 등 지역 책꽂집 회원과 대학, 기업체 책꽂집까지 약 1,000에서 2,000여 명의 회원이 전국 31개 개별 독서 모임으로 활동 중입니다. 합하면 3,000여 명이 책꽂집이라는 독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가히 국내 최대라 할 수 있겠죠. 대단하네요. 네. 이게 실은 시작되었을 때가 2014년 4월 수원 성경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었고 그곳에 함께했던 수강자분들이 삶을 바꾸는 만남의 모임, 그래서 삼바보를 만드셨는데 그게 시초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주에 한 번꼴로 함께 있는 책을 공유하면서 모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수원 책꽂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선희 회원님은 책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책을 읽고 나누면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신 있는 말씀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인 독서 공동체네요. 네, 요즘 곳곳에서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다른 독서 모임과 책꽂이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책꽂이은 모임의 이름이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북카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작은 도서관이 생겨난 과정을 보면 다른 모임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된 이후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금이나 후원 또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14년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독서 모임과는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간을 회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책꽂이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책꽂이에는 다른 독서 모임과는 달리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강의가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40여 명 강사를 초청해서 70여의 강좌를 이어왔는데요. 시사평론가 유창선, 사회학자 엄기호, 방송국 PD 정혜윤, 문학평론가 신영철,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성공회대 교수 조효재, 인권운동가 박래군, 기생충학자 서민, 경성대 교수 김선진, 은유, 김현수, 은희경 작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해주셨죠. 네,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강의들이 있는데요. 네. 네덜란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강연뿐만 아니라 책꽂이 회원은 누구나 자신이 그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하우스 강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는 인문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졌고요. 이 책꽂이만의 특별한 매력, 회원 김화석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보다 지역에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요즘 대부분 문화라든가 단체라든가 행사 같은 다 서울 위주로 돼 있고 지역 위주는 없고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인문학 강의 하는 곳이 많은데 대부분 관주도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소극적으로 그 행사가 있으면은 참여 정도 하고 듣고 오는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책꽂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여기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 독서 모임, 이제 하우스 강의라고 해서 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 관심 있어 내 이런 공부했는데 이런 걸 내가 강의하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회원들끼리 와서 모여서 강의도 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경험이거든요. 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니까 책꽂집은 단순히 책이 있는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 다소운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지역 주민들도 올 수도 있고 회원들도 올 수 있고 그런 만남의 자리도 함께하는 게 좋은 그런 것이 참 특징이고 좋다고 봐요. 네, 책꽂이 공간을 통해 많은 모임들과 강의들이 열리면서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사 초청 비용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초청 강사들 중에는 학교 밖에서는 일체 강의를 하지 않거나 웬만한 비용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죠. 특별히 책꽂집의 요청에는 응해서 인문학 강의를 해주셨다고 해요. 일반 강사님들을 모시면 강사비가 필요한데요. 책꽂집은 타 기관의 도움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강의를 들을 때 2만 원 회비를 내고 듣습니다. 초청된 강사들의 평소 강사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지만 책꽂집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다 보니 강사비를 조금 받더라도 기꺼이 강의에 응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사비를 받고 다시 기부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강사분들과 마음이 통하신 거군요. 예, 요즘 주변에 무료 인문학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선뜻 수강료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사실 인문학 강의들이 무료로 진행돼서 2만 원의 유료 강의는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회원님들이 이 책꽂집에서 여는 인문학의 강의의 퀄리티라든지 이러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시고 신뢰하고 계셔서 이렇게 강의가 열릴 때마다 만석이 되고 그게 꾸준히 1년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도 공간을 운영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초기에는 이제 카페를 꾸몄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들었고 그 이후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나 또 그 도서관을 관리할 직원의 월급 등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텀블벅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한 6개월간의 자금을 마련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금이 떨어진 다음에 최준영 작가님이 인문학 강의를 본인이 뛰어서 그 받으신 사례비로 운영을 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엔 너무 힘드셔서 그렇죠. 이제 2020년 올해 법인을 세우시고 지자체나 이런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 공동체와 좀 협력 방안을 찾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최준영 작가, 저도 이제 페북에서는 몇 번 뵀는데요.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최준영 작가는 거리의 인문학자, 거지교수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2005년에 성공회대 이명인 신부와 함께 서울역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때 노숙인들에게 밥이나 잠자리도 좋지만 정신적인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성 프란시스 대학 7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 자활의지를 얻고 변화된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멋진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텐데요. 끝으로 책꽂집의 고집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최준영 작가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었고 수혜를 많이 입었다, 책에 빚졌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꽂집의 고집 이야기 최준영 작가에게 직접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의 가치는 나는 무한하다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과정은 곧 생각하는 과정이다. 종이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게 독서의 진정한 의미다. 그 의미는 훼손되지 않는다. 시대가 변하고 다른 매체가 오고 디지털 매체가 아무리 나와도 종이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내가 공감하고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거기에 내 생각을 견져보는 이 작업, 이 과정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많은 사람들과 그 행위를 계속 같이 하자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죠. 책 고집.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마을미디어 진로맘 박은영, 한미경 씨와 함께 인문학 공동체 책고집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전엔 서당에서 여러 학생들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책 읽기, 더 감동 있고 기억도 오래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동네 라디오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재울 라디오 김춘광 씨가 함께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라디오, 저는 노은 FM 신유정이었습니다.